제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주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머니버디라는 채널에서는 이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설파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유튜브를 해왔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뭔가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이 좀 잘못되면 그냥 단순하게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잘라내 하면서 칼손절로 통손절로 그냥 팍 없애버린다던가, 기다리면 오르겠지. 그냥 계속 기다리다 보면 오를 거야. 제자리 올 거야. 본전 갈 거야. 두 배, 세 배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그냥 무작정적인 존버 정신. 이것도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주식을 샀을 때 내 맘대로 안 오르고 뭔가 좀 지지부진한다던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게 됐을 때 그냥 통손절하거나 존버하는 거 말고 일종의 물리치료를 하듯이, 이것들 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의 관리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리밸런싱, 그래서 비중하고 평단을 관리하면서 흐름에 맞춰서 내 평단에 맞추고 비중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손실을 좀 보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파동 안에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온다, 혹은 손실 최소화를 하고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리밸런싱 하는 것들을 실전 매매로도 많이 보여드렸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직접 보여드린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것도 좀 보여드릴 계획이지만, 어쨌든 요 채널 말고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이라는 채널에서 더 잘하는 분의 그 리밸런싱 매매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단타도 하는 거고 중장기 관리도 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막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 빠른 손절 후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것, 이게 아닌 관리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합니다. 처음에는 대표적으로 의아해 하는 게 이거죠. 그렇게 주식을 사고 나서 떨어질 때 그럼 빨리 떨어지는 시점에 손절을 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서 그 종목이 빨리 수익이 나는 거를 기대하는 게, 장기간 그걸 붙잡고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그 관리 행위를 하는 것보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걸려서 리밸런싱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실제로 이제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에서 리밸런싱 매매라는 걸로 리밸런싱을 어떻게 했는지 복귀했던 것들을 한 20거래 20일 정도 되는 기간이었나? 그 기간 동안 리밸런싱 한 거를 수익으로 마감한 거를 보여드렸더니, 아니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때 왜 그거를 진작 잘라내지 않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느냐, 20일이라는 게 그게 짧냐, 그 시간이면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은 주식 경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궁금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솔직히 아직 경력이 좀 짧은 건데,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손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존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리밸런싱이 최고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그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거나 아예 근거 없이 선택을 하거나 자기만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데, 이 손절이란 것, 그리고 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리밸런싱은 별로다, 관리는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이면에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내 생각만큼 안 오르고, 뭐 나중에는 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막 마이너스 1%, 2%, 3% 이런 식으로 뭐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더 많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손절하고 그 손실분만큼을 다른 종목으로 이사를 가서,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까지 낸다라는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타의 개념이죠. 근데 이게 뭐가 좀 문제냐면은 내가 뭔가를 주식을 선택을 했을 때 떨어져서 이거를 손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옮겨갔을 때 옮겨간 주식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나요? 오른다는 보장이 진짜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나 오를 수 있어, 오른다는 보장이 있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그 생각은 좀 틀렸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정도의 확신이 있다면 애초에 떨어지는 주식을 사지 않았겠죠. 이 주식이 올랐겠죠. 근데 왜 떨어졌어요? 그걸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야, 공부를 좀 하면은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절대 모릅니다. 그거 좀 약간 좀 노하우는 생길 수 있고 조금 더 잘 맞출 수는 있어도 100%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떨어지는 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손절한다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맞히느냐 틀리느냐 홀짝 게임 같은 그 동전의 앞뒷면을 맞추는 그런 게임 하면 확률은 결국 50% 정도의 확률로 맞추거나 틀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극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주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해서 손실을 본 거를 만회할 수 있는 확실한 주식이 있다. 이렇게 뭔가로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걸로 전제를 하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만약에 그런 전제를 할 거면 저 같으면은 차라리 이런 전제를 깔아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식 말고요. 로또로 한번 전제를 깔아보세요. 그냥 내가 로또를 샀는데 무조건 1등 될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로또를 하시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주식을 내가 해서 손실을 본 거를 여기서 만회해야지. 이거는 만회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그냥 본인이 정해버리는 거는 내가 여기서 주식으로 손실 본 거를 이번 주에 가서 로또를 사서 이번 주 로또 당첨금이 1등이 나온 거를 그냥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이거랑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 거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시죠? 로또는 우리가 1등을 전제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행운이 왔을 때 어쩌다가 정말 뭐 지나가다가 번개 맞는 확률로 그 로또 1등이 되는 그런 정도의 행운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결국엔 확률의 문제인데 주식을 사서 이게 잘못됐을 때 다른 주식으로 건너갔을 때 발생하는 일도 결국에는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확률에 베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뭐 별로 그렇게 이득이 될 게 없고요. 이게 우리가 주식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최초에 뭔가를 샀을 때 확률 베팅보다는 사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잘못되는 경우에 내 적극적인 의지로 이 주식을 살려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홀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요, 이 자본주의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는 논리가 거의 없어요. 그 로또 말고는 없어요. 로또 말고. 근데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게 맞죠. 근데 대부분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생리는 내 노력과 내 노력에 대한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시간을 단지 아까운 시간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내가 성공으로 이르기 위해서 내 노력을 쏟는 시간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밸런싱에 쓴 시간, 한마디로 주식을 관리하는 데 쓴 시간은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기회비용이 아니라 내가 성공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투여해야 할 무언가 그 요소라는 거죠. 그 요소에는 내 노력, 내 재능, 내 뭐 지식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내 시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종목을 살려내고 플러스로 만들어내고 플러스를 극대화시키는 노력, 그게 돼야지 비로소 그 개별 종목을 플러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단순 확률보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단순 확률보다 올라간 이 행위들이 모여서 내 주식 계좌가 점점 이렇게 살이 찌어 나가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점점 커져가고 결과적으로 뭐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슈퍼개미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인데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이란 거를 로또 하듯이 토토 하듯이 그냥 최초 배팅 금액 그거 대비 내게 떨어지는 배당금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확률 게임으로 가는데, 로또에서 부자 되는 사람 굉장히 희박한 것처럼 토토에서 부자 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그런 식으로 도박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산을 거덜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하면 주식은 도박인 거예요. 주식은 도박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이 도박이 아닌 걸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하듯이, 일하듯이, 뭔가 좀 그 부업하듯이 적극적인 내 노력과 시간과 자본을 들여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요?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할 마음의 준비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뭐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럴 거면 때려치고 내 사업하지. 근데 못 하시잖아요. 왜? 거기에 들어갈 시간과 노력과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걸 알고 그거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업을 하면 다 성공만 이렇게 막 되게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만 주구장창 오는 게 아니죠.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만 해도 뭐 얼마 전에 VR 매장 오픈했습니다라고 했던 게 2년 전인데 2년 동안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VR 매장 때문에.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도 이제 좀 많이 해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뭔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성공을 해낸다는 것, 이게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계속 관리니 리밸런싱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고, 구체적인 뭐 매매를 보여드리는 건데, 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나는 그냥 주식을 확률 게임으로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머니버디 채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계속 이 마인드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약간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여기서도 저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하는 매매라던가 좀 구체적인 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할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년 넘게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쪽 채널도 같이 구독해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주식을 좀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머니버디도 하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뭐 또 다른 투자 클럽도 하고,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그 네이버 카페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만약에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적어도 이것만으로도 주식 시행착오로 5년, 10년은 줄여놓을 수 있게 그렇게 많은 컨텐츠들을 넣어놨고, 뭐 컨텐츠 외적으로도 가치 실전 매매를 하면서 뭐 실력을 키울 수 있게 해드린다던가, 뭐 수익을 낼 수 있게 해드린다던가, 그런 것들을 장치들을 많이 해놨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